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충북 3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올해는 4년 만에 확진자 격리나 마스크도 없이 치러집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선 국회의원이 있는 청주 청원구로 총선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자만 벌써 10명에 달합니다. 상급 병원이 없는 충주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 동의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기능까지 더해진 진천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충북에서는 12,000여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마스크도 없이 시험이 치러져 일부 학교에서는 예전처럼 후배들의 응원전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실내 체육관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교에 모인 고3 수험생들입니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선생님도 잘하고 와. 학교를 나서는 수험생들을 선생님과 후배들이 뜨거운 박수로 배웅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시험을 치를 시험장을 미리 찾았습니다. 시험장을 구석구석 살피며 내일 시험을 치를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화장실 한번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화장실도 가게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고사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의사항도 들은 수험생들은 비로소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실을 실감합니다. 멀어가지고 걱정했는데 한번 이렇게 교실 와보니까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수능이 내일이란 게 실감도 안 나고 막상 내일 되면은 또 얼마나 떨릴지. 올해 충북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12,200여 명, 도내 3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4년차를 맞아 시험장 풍경도 달라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격리나 별도의 분리 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필수였던 마스크도 책상 가림막도 아예 사라집니다. 감염 우려로 금지됐던 수능 응원전도 일부 학교에선 다시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도 하고 대면 수업도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수험생들인데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나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비는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어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오창읍 한우농장에서 추가 감염된 소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남아있는 소 38마리에 대한 1차 검사 과정에서 5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농장에선 감염 개체만 처분하는 수정 지침에 따라 확진된 1마리만 매몰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럼피스킨에 감염된 농장은 지난달 23일 음성을 시작으로 충주와 청주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충청북도가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방제에 나섭니다. 대상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취약시설 1만여 곳으로 빈대 유무를 점검하고 정부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신속한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빈대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2차 감염이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가장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는 곳이 바로 청주 청원구입니다. 6선에 도전하는 70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현재 거론되는 도전자만 10명에 달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5년 앞서 명예퇴직을 하고
청주 청원구에 도전장을 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낸 뒤 행정부지사로 일했던 도청을 찾은 서 전 비서관의 일성은 새로운 청원이었습니다.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원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다분한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고향 청주시와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용산발 전략공천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당이 정하는 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청원구의 여당 주자로는 서 전 비서관과 김수민 현 당협위원장, 김원일 청주대 교수, 이외에도 1명에서 2명의 추가 등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공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재홍 전 강릉영동대 총장,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허창원 전 도의원 등 50대 주자 4명이 인물교체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리 5선을 차지했던 선거 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대안정당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정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는 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로. 한편 정의당은 청주 지역 4개 선거구 중 2곳에서 후보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진보당은 청주 흥덕과 충주에만 후보를 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분평 2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분평동과 장성동, 평촌동 일대 1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분평 2지구에 9천 가구를 공급하고 택지 면적의 30%는 공원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분평 2지구가 오송의 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주택 수요가 많고 광역도로 접근이 용이하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최초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급 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 치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주에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대 분원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건국대 충주병원장과 충주의료원장도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열악한 의료 현실에 다들 동의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충주. 최근 시민들의 기대는 충북대 분원, 즉 충주 충북대 병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은 기존 의료시장과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게 필수 의료를 국립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방적인 분원 유치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 분원을 하는 걸 갖다가 의료원하고 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금액이 거의 한 4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의료 현장에선 의료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의사 수는 50여 명, 충주의료원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1년 반 동안 15명의 의사를 뽑았는데 3분의 2가 60대였습니다. 그중에 10명이 60대입니다. 젊은 분은 오지를 않습니다. 충주 의료원이나 건대병원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충주 북부의 의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 충북대병원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병원들은 현실적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개원 예정은 2029년, 아직도 6년 이상 남았습니다. 충주에 이제 충북대가 분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 기간이라도 저희는 응급실을 열심히 돌려야 할 것이고 내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응급 질환을 볼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장비나 시설 문제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병원이 풀어야 할 숙제고. 토론회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과 공생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충주 충북대병원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노인들의 공통된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나 교통,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사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기도 하죠. 이틀에 걸쳐 살펴볼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가 직접 노인들을 찾아가는 의료 돌봄 현장을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사는 안정복 할아버지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아우, 보고 싶었어요.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8개월 전 퇴원했는데 그 병원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혈압과 당 체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의사가 문진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8월 말에 왔을 때 한 몇 주 전쯤에, 그러니까 한 8월 초쯤에 과에서 약 바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냥 그 이후로는 계속 그대로 쭉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할아버지는 의료진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 보살펴 주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또 보고 싶고 그래요. 항상 잘 돌봐주시니까는 저는 참 고마운 거죠, 저한테는.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퇴원한 환자가 악화돼 다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진천군이 지역 병원과 손잡고 퇴원 직후부터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척추 수술을 받은 백남식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 집 앞까지 차가 옵니다. 버스 승강장까지 혼자 걸어 나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오가니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예약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나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나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넘어지면 큰 부상을 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화장실이나 침대 등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 줍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있는데 34개 마을마다 설치한 우리 동네 거점 돌봄센터.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에게 청주의료원, 한의사협회 등에서 나와 건강관리 교육과 재활, 한방진료도 해주는데 마을 사정에 밝은 통반장들이 동네 복지사로 활동하며 혹시 돌봄에서 빠지는 노인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한방치료나 또 물리치료나 또 여러 가지 운동, 치매교육 이런 걸 다 와서 해주셔서 어르신들 참 좋아하신다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의료까지 통합한 건 진천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고 정부 부처와 다른 지자체, 외국에서까지 이미 80차례 넘게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천형 통합 돌봄 모델이 전국의 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생거 진천을 현실로 만드는 진천군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7년 전 사망사고에도 청남대가 의무실을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충북도 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옥규 충북도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남대가 의무실 간판을 떼고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의무실을 요원 대기실로 쓰지 못하게 조치하고 의무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